예, 여러분 오신 거 환영합니다. 지금 뉴스 중에 전 유엔 사무총장 코피아난 사무총장이 80세로 스위스에서 이제 병원에서 돌아가셨어요. 세계적인 분쟁을 해결했던 유명한 사무총장인데, 이 성경에는 이런 말이 있죠.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참 마음은 아직 열 몇 살밖에 안 됐는데 이제 보면 살 날보다 죽을 날이 더 가까운 거예요. 그죠? 예. 근데 우리가 태어남과 그 죽음 사이에서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은 죽어도 나는 이상하게 영원히 산다는 그런 배포가 어디서 나왔는지 아주 거기에 대해서는 상당한 확신을 가지고 다 살아. 아마 그 확신이 없으면 아마 정신병으로 자살할지도 모르겠지만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것은 빗나간 확신이라는 거죠. 예. 모세가 죽을 때는 보면은 모세의 죽을 때 나이 120세니 그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니라. 반면에 다윗 왕이 나이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지켜야 될 법칙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최소한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은 자연 법칙. 우리 몸이 자연의 일부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세상에서 이 건강을 잃어보면 몸이 망가지면 정신도 망가져요. 그래서 이 건강만큼 중요한 것은 없는데 사람들이 이 부절제라는 만성 자살증 환자로 살아가면서 나만은 예외일 것이다. 이런 확신 속에 그냥 먹고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종교의 룰도 중요하지만 사회적 합의된 공공 질서를 잘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 이 종교적 신념은 교파마다 같습니까? 다릅니까? 사실 이 세상의 전쟁의 근원이 뭘까요? 종교전쟁이에요. 역사가 또 그렇게 말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선한 사람이 악을 행하기 위해서는 종교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선한 사람이 그냥 양심대로는 사람을 못 죽여도 종교를 의탁하면 이단이라는 이름으로 죽일 수 있는 용기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회적 합의가 사실은 훨씬 더 중요하다. 예. 그래서 우리 몸의 어떤 하루의 어떤 정확한 리듬을 우리가 이제 서커디안 리듬이라고 하고, 또 남자의 23일 주기, 여성의 28일 주기, 또 우리 정서의 33일 주기, 이런 걸 우리가 이제 바이오 리듬이라 그러는데, 이런 것들이 잘 돌아가면 좋아요. 근데 문제는 올해같이 세계적으로 기후가 한마디로 이게 리듬이 다 깨져버렸어. 그죠? 지구의 리듬이 깨진 상태에서는 내 몸의 생체 리듬도 똑같은 영향을 받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바깥이 혼란스러워도 내 몸 안은 평정심으로 잘 가야 되는데, 일단 사람들은 위기가 오면은 첫째 심리가 뭔지 압니까? 소비 심리가 줄어버려요. 돈이 있고 없고 간에. 소비 심리가 줄면 경제가 마비돼 버려요. 그래서 주가는 뭘 반영합니까? 사람의 심리를 반영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마 성경에는
예수님이 인사가 평안하뇨? 우리가 평안해야 돼요. 근데 사실 항상 이렇게 평안하게 살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어느 쪽에 틈에는 좀 평안하다가 어느 쪽에는 또 불안해지고. 그래서 이 세상의 리듬은 상생이 있고 상극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하는 기라는 것은 이 목표가 뭔가 하면 어떤 문제이 된 것이라도 몸이 받아들였을 때 상생으로 바뀐다면 해결되겠죠. 누가 나를 괴롭히고 문제를 삼고 물고 늘어져도 그 사람의 이면을 이해해서 내가 좋게 받아들인다면 내게 스트레스가 없겠죠. 그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뭔가 하면은 생리구조상 뇌하고 위는 붙어 있다는 거예요. 뇌하고 위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막 스트레스 탁 받고 나면은 소화됩니까? 안 돼버려요. 그래서 이것이 사실은 제일 큰 문제가 뭔가 하면 세상에서 제일 많고 가장 흔한 병이 위장병이고 가장 많이 팔리는 약도 소화기와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만큼 인간은 이 스트레스를 이겨내지 못한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보면 휘발유로 가는 차의 경유를 한 번도 안 해요. 그죠? 근데 인간의 소화기관이라는 엔진 속에 우리는 좋다는 의미로 오만 것 다 열라 그래요. 그래서 이게 이 진리는 단순하게 만드는 거예요. 나무를 한 그루 심어가지고 이렇게 가지가 뻗어 올라가는 거 보면 수많은 가지 잎어리가 자꾸 번성해 가요. 근데 그렇게 벌리다 보면 끝이 없어져. 그래서 요즘 우리가 외과, 내과, 소아과, 이비인후과 자꾸 이 가지를 벌려버려요. 근데 사실 우리 몸은 하나거든요. 그래서 원래 공부라는 것은 복잡한 것을 얼마나 단순화시키느냐가 제일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요즘 우리가 제일 비싼 게 채소가 많이 비싸, 그죠? 근데 사람들이 채소를 꼭 먹어야 된다고 생각하잖아, 그죠? 근데 사실 채소 소화액이 인체에 섬유질 소화액이 없다. 그런 논리로 보면은 꼭 비싼 돈 주고 채소를 먹을 이유는 없는 거예요, 별로. 그 계절에 가장 값싸고 흔한 건 콩나물도 있고 많잖아요, 미역도. 근데 우리는 꼭 비싼 배추를 먹어야 내가 뭔가 조금 행세를 한 것 같은데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의 소화기관에 가장 잘 맞는 음식은 곡식을 따라가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곡식을 잘 먹느냐. 이 세상에서 그래도 제일 싼 게 뭡니까? 곡식이 제일 흔해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좋은 건 두고 별로 안 좋은 걸 가지고 돈 많이 주고 먹으려고 노력하거든. 그래서 우리가 그 삶이란 것은 알면 알수록 더욱 단순해져요. 단순해지는데 이 세상에서 인간에게 욕망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욕망. 사실 인생의 문제를 푸는 데는 인간의 욕망이 뭔가를 알면은 답이 나와요. 이 욕망을 제가 이렇게 보니까 욕망이라는 것은 문화로서 표출이 돼요. 문화. 사람들이 요즘은 좀 먹는 것에 집착하는데요. 먹는 문제와 이성 어느 것에 더 집착할까요?
이성에 훨씬 더 집착이 돼요. 예, 먹는 게 해결되면 훨씬 더 이성에 집착해. 역사가 그걸 증명하는 거니까요. 유행가도 틀어보면 다 이성에 관한 거예요. 사람, 그리움, 배신, 그리고 또 모든 것이 또 짝이 없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 이사야 34장 16절에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은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야, 보면 집신 짝도 뭐가 있어요? 짝이 있어요. 우리가 남자가 젊은 남성이 아리따운 여성을 만나서 연애를 하면은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아요. 그 눈에 콩깍지가 벗겨지는 순간까지는 세상을 다 얻은 게 뭐네요. 뭐 아무거라도 다 좋아 보여요. 그래서 이 길을 이제 우리가 공부하다 보면요, 묘한 걸 찾게 되는데, 이 길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봅니다. 왜냐하면은 시간을 환상으로 보니까 다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담이 처음 창조함을 받았을 때 독처하는 것이 별로 좋지 않아 가지고 짝을 만들어줬어, 그죠? 근데 여기서 저번에도 한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재밌는 것은 갈비뼈를 잠들게 하고 갈비뼈를 빼서 하와를 만들었대. 그럼 갈비뼈가 하나 없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여전히 다 있어. 이게 잘라놓은 게 새로 자랐나 해도 그 흔적도 없어. 근데 가만히 보면은 그 왼쪽 12번째 마지막 갈비뼈에 정보가 사라지는 거예요. 정보가. 근데 재미있는 거는 사람이 이렇게 딱 코도 반 이렇게 반 갈라놓으면 좌우가 대칭이 짝이 맞습니까? 우리 몸도 짝이 있어요. 근데 과연 그 짝을 만들 때 아담이의 그 갈비뼈를 가지고 몸 밖에다 짝을 만드는 게 맞았는지, 몸 안에다 만들었어야 맞았는지, 이게 이제 궁금한 거예요. 왜냐? 몸 밖에다 딱 만들어줬을 때 분명히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랬는데 이 선악과 딱 먹고 나서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여자가 나를 범죄하게 했습니다 하면서 이게 틀어져 버린 거거든. 그래서 제가 이걸 고민을 좀 해봤어요. 과연 그러면 짝을 갖다가 한 몸으로 만들어서 몸 안에다 만들어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 사실은 제가 해봤을 때 이 갈비뼈로 형태장으로 몸 밖에 하와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몸 안에다 짝을 만들어주면 언제나 아담이 같이 다닐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이렇게 보면 동물은 발전기가 아니면 별로 뭐 이성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사람과 동물이 다른 게 뭔지 압니까? 다 이렇게 뭐 네 발 다 있어. 손발이든 어있든 캥거루 같으면. 캥거루하고 우리가 다른 게 뭐가 있을까? 이렇게 구조상 보면 꼬리가 있는 게 달라요. 꼬리. 저 꼬리 치마 얘기 들어보셨어요? 여성들이 왜 처녀 때 뒤에 이렇게 댕기도 이렇게 길게 메고, 그죠? 옷걸음도 있고,
치마도 보면 밑에 이렇게 그 주름 치마는 다 꼬리 치마로 보면 돼요. 밑에 레이스를 단 것도 그렇고. 왜 이 꼬리가 필요할까? 그 만일에 캥거루가 꼬리가 없다면 몸의 균형을 맞출 수 있을까요? 못 맞춥니다. 그렇게 냉정하게 우리가 논리적으로 따져보면은 사실 몸 밖에 만들어진 짝은 우리가 결혼해서 살아보지만 맞는 것보다 안 맞는 게 훨씬 많아요. 불협화음이 훨씬 많은 거야. 상생도 되는데 상극은 더 커. 근데 이게 몸 안에 만들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그러잖아요. 꼬리 치지 마 그러잖아요. 그죠? 꼬리 치지 마. 근데 이걸 제가 해보면 이 각자가 가지고 있는 왼쪽 갈비뼈를 가지고 마지막 갈비뼈를 가지고 몸 안에다 짝을 만들어주면요. 사람에게 파동 꼬리가 잡혀요. 그러면서 몸 안의 프로그램이 상생상극이 없어지고 상생상생으로만 가버려요. 이게 전자파가 들어오면은 이게 금속에 치아의 금속에 이게 마이너스 파동을 대전해서 이 플러스 파동을 땡기게 돼 있는데 이렇게 하면 이제 나빠져 버리잖아. 그죠? 그래서 우리가 청력에 의해서 치아의 금속을 마이너스 파동으로 밀어버리는데 이거는 그냥 들어오면은 이 파동을 좋은 파동으로 바꿔버려. 그렇게 된다면 우리 몸이 아플 이유가 있을까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 보면은 동물은 다 꼬리가 있어. 인간은 없어요. 근데 재미있는 게 우리에게 무슨 뼈가 있는지 압니까? 예, 꼬리뼈가 있어요. 보통 우리 뼈가 한 206개인데 꼬리뼈가 몇 개가 있냐에 따라 가지고 한 5개 정도 차이 나게 돼요. 사람마다. 근데 인간에게 혼자 있을 때는 이 꼬리뼈가 안 생겨요. 그러나 인간의 어떤 마음을 이렇게 평정하게 하는 파동 꼬리뼈가 내 안에 이 음량을 맞춰줬을 때는 생겨서 우리가 감지할 수 있고 내 몸의 균형이 맞아 들어간다는 거예요. 사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차를 운전해 줄 사람도 돈을 주면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돈을 벌어줄 사람을 직원을 고용해서 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몸이 아플 때 대신 아파줄 사람을 구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나 대신 죽어줄 사람은요? 그것도 없어요. 그래서 생명은 연습이 없다는 거예요. 연습이 없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얼마나 겉으로 이렇게 우리가 포장해서 친절하고 착하고 그런 것 같은데 실제로 보면은 우리는 이런 얘기를 해요. 술이 사람을 아주 못된 놈으로 만든다. 예. 그래서 핑계를 세가지고 사람이 술 먹고 실수를 하면 그 술이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술을 먹고 그 다음에 술이 술을 먹고 그 다음에 술이 사람을 먹었다. 그렇게 하는데 사실은 그 사람이 원래 못된 놈이라는 것을 술을 먹었을 때 비로소 밝혀진다는 거예요. 술이 문제가 아니고 인간의 본성이 죄악 중에 출생했고 원래 그런 존재라는 걸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되는데 모든 걸 술 탓으로 도실린다는 것은 나는 원래 착하고 정직하고 깨끗한 사람인데 술이 문제하고 핑계대는 습관이 생겨버린 거예요. 제가 이제 기에 대해서
관심을 이제 기울인 것은요. 결국은 인생에서 성공이라는 것은 육체의 건강과 마음의 행복과 내 주변의 평화예요. 그걸 우리가 중용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중용을 지켜라. 균형은 만사에서 최선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걸 참 이 균형 잡는 추가 된다는 게 쉽지 않은데 짐승은 다 뭐가 맞춰져요? 꼬리가 맞춰져. 그래서 저도 이게 한 이유가 뭐냐면 사람의 어떤 몸의 짝을 찾아주고 균형추인 꼬리 파동을 만들어준다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 사람의 건강과 정신과 삶은 바르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건 처음에 우리가 이거 할 때 거의 이제 과연 그거 할 수 있을까? 불가능했어요. 그렇지만 이미 존재하는 현실과 싸운다고 변화를 일으킬 수는 없다. 기존의 상태에서 뭘 한다고 해서 이게 맞춰지지 않더라 이거예요. 왜냐하면 저도 저 자신의 변화를 위해서 평생을 투쟁해봐도 이 속에 있는 그 본성 이기적인 것은 안 바뀌어요. 결국은 이미 타고난 것을 바꾸기는 힘든다. 예. 그래서 무언가를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기존의 모델을 구식으로 만들 수 있는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야 된다. 새로운 모델. 우리 동양에서야 음양이고 기고 이러지만 이미 서양에서는 그것을 가지고 서카디안 리듬, 바이오 리듬이라고 이미 연구해 왔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이제 시작에 불과했지 완성을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 이 목표는 이런 말이 있어요. 큰 목표를 이루고 싶으면 허락을 구하지 말라 이런 말이 있어요. 큰 목표를 이루고 싶으면 허락을 구하지 마라. 저도 이 인간의 어떤 죄의 문제, 또 건강의 문제, 평화의 문제, 이런 문제를 어떤 한 사람이 연구한다고 했을 때 과연 그것이 이루어질까? 불가능하다. 세계적인 석학도 아니고. 그렇지만 지금은 이제 거의 완성 단계에 이르렀고 이것을 이제 객관적으로 검증받는 이제 시스템으로 이제 들어가고 있는데요. 어쨌든 우리가 별로 될까 했던 곳에서 뭔가 될 때 우리가 개천에서 뭐 난다 겁니까? 개천에서 용도 나는데 다 똑같은 구조의 사람이니까 해볼 수 있고 성공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열정을 잃지 않고 실패를 거듭하지만은 결국은 그것이 성공으로 가는 하나의 발걸음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제가 바라는 것은 어떻게 이 세상의 법칙을 보면 참 재미있어요. 저는 처음에 이것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게 된 계기가 3D 프린터기가 나오고 이 종에다가 글자 인쇄하고 그 다음에 그림 그리고 그 이상은 생각해 보지 않았는데 프린터기가 정보를 주면 물건을 만든다. 그 하나가 인생이 바뀌는 계기가 돼요. 왜 그럴까요? 그러고 보면 이미 엄마의 자궁은 10달에 걸쳐서 새로운 생명을 창조하는 3D 프린터기라. 그럼 우리가 과연 우리 몸을 특별한 생명적 존재로 볼 것인가?
기계로 볼 것인가? 저는 내가 만든 로봇을 하나 만들었는데 지가 특별히 생명체라고 주장할 때 내가 볼 때는 가소롭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만든 것이 씨는 특별한 생명적 존재라 그러면 기계가 웃기게 보일 거라고. 더 높은 차원의 존재가 나를 볼 때 나는 뭐에 불과해요? 기계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몸이 보면 거의 다 기계적 구조예요. 그래서 살아있는 기계라고 보면은 엄마들이 아이를 임신하면 태교하잖아요. 음식 바로 먹고 좋은 생각하고 걸음걸이 바르게 하고 말 예쁘게 쓰고 결국은 그 사람의 어떤 생각이 행동으로 표출될 때 그 정보가 아이에게 전달되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구체화해서 할 수 있는 이제 계기가 된 거는 과연 이 정보를 내가 아무리 좋은 정보를 가지고 있어도 지금 우리가 스마트폰으로는 세상에 다 소통이 되는데 컴퓨터는 그죠? 이 소통할 수 있는 라인을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가지고 다 중계기를 세우는데 과연 할 수 있을까? 돈이 든다면 그 돈을 어디서 구할까?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사람들이 한국 사람은 묘를 쓰잖아요. 묘를 쓰면은 비석을 세워 비석을. 그리고 이 발복이라는 단어를 써요.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소리굽새 두 개를 놓고 이쪽을 두드리면 이쪽이 울리듯이 이 조상의 죽은 뼈와 자손의 뼈는 공명하는 거예요. 그 공명할 때 좋은 파동을 잘 전달해 주기 위한 라인으로 연결해주는 파동을 가지고 있는 것이 흔히 말하는 우리가 오석이라는 돌이에요. 보령이라고 하면 오석, 비석 만드는 돌. 그걸 가져와 가지고 시뮬레이션을 했더니만 여기서 돌렸을 때 지구 반대편까지 정보가 다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제일 먼 거리로는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까지 가서 정보를 보내고 그것을 수신하고 그것을 보내고 이것을 수신하는 걸 확인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라인이 이제 깔리게 된 거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이걸 공부를 하다 보면 답은 자연에 있어요. 자연에. 만일 전기가 들어야 되고, 그죠? 전기가 들어야 되고 그 어마어마한 정보 시스템을 갖춰야 된다고 한다면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내 몸이 기계니까 이제 오석은 그게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면 이제 51.42도 피라미드 각도가 수정의 각도인데요. 이거는 자연 주파수예요. 근데 인체의 정보를 갖다가 다른 사람에게 몸의 생체 칩에 전달하려면 뭐가 필요한가 하면은 다이아몬드 채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BT라 그죠? 바이오 칩. 생명체와 인간의 내 생명체의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려면 다이아몬드가 가장 정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파동을 몸에 이제 이식해가지고 전달하는 프로그램을 하면서 이게 우리가 이 프로그램을 짜서 전사하면 기계적으로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요즘 뭐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웨어러블. 옷에다가 뭐 전자칩이나 이런 장치를 장착해가지고 내 몸하고 연동시켜가지고 정보를 보내고 하듯이
이게 BT 칩은 몸 안에 정착을 시켜버려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고 내가 말하고 내가 행동하는 것이 그 정보가 전달되게. 근데 놀라운 거는 이런 것들이 이미 연구 데이터가 나와 있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해서 세팅을 시켜봤을 때 실제로 그대로 되더라는 겁니다. 근데 제일 문제는 과연 이 정보를 이제 어떻게 전달하느냐. 뭐 사실 전달한다는 게 쉽지 않은데 성경에 보면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다 그래요. 그래서 이 성경에는 회오리 바람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그걸 금세기의 과학자들이 회전하는 파동, 토션파라고 연구 결과를 밝혔어요. 이것은 시간의 제한이 없고 거리의 제한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고대 사람들은 과연 이 파동을 어떻게 활용했을까 봤을 때 영국의 스톤헨지 가보면 이게 눕히면 음이고 세우면 양이에요. 돌을 이렇게 딱 했는데 음양의 조화를 뭐라 그럴까? 라운드로 맞춰주면은 거기서 토션파가 생겨요. 그래서 우리 앞에 보면 광장에 지름 30m에 뭐 그렇게 똑같이는 못하지만은 큰 음양의 돌을 눕히고 세워가지고 돌렸더니만 돌아버려요. 그러면서 전 지구에 다 깔려버려요. 그래서 가만 보면은 결국은 연구실에서 머리 싸매고 하는 공부도 공부지만은 자연에서 고대 사람들이 왜 그런 걸 만들어 활용했을까? 실제로 거기에서 더 큰 아이디어와 경험적인 것들을 훨씬 많이 얻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태어날 때부터 우리 몸의 정보는 온전치가 못해요. 아무리 그 좋은 정보 줘봐야 몸의 리듬이 깨져버려요. 예를 들면 지금 인체의 유전자 지도를 다 만들었지만은 건강을 회복시키는 거하고는 무관해요. 안 돼요. 유전자 정보를 다 만들었으면 유전자를 조합해서 뭐 만들어야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왜? 그 자체가 이미 깨진 유전자 정보이기 때문에 인간을 완성할 수 있는 상생상극이 아닌 상생상생으로 가는 정확한 인체의 어떤 설계도의 원본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 원본을 찾아가지고 만들어서 그걸 기준으로 보냈더니만 깨진 유전자 정보가 어떻게 될까요? 거기에 맞춰서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키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유전자의 정보를 갖다가 정확하게 세팅하고 회복시켜서 몸의 세포나 조직을 만드는데 바이러스 감염 없이 정확하게 구조물이 만들어지게 하는 정보라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 몸의 세포는 매일 분열되고 증식되고 죽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전체로 보면 내 몸은 3D 프린터기야. 유전자 정보는 그 3D 프린터기에 정보를 주는 메인 컴퓨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병이 나면은 자극제를 주고 수술을 하고 그런 식으로 이제 몸을 다루는데 그 뭔가 하면 3D 프린터기가 물건을 제대로 못 만들었으니까 야 이거는 프린터기 고장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프린터기만 자꾸 잘라내고 고치고 붙이고 해요. 근데 정보가 잘못 가면 프린터기가 아무리 정상 작동해도 이건 나쁜 물건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이 육체라는 프린터기를 건강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바른 생활, 절제 생활이 필요해요. 그러나 정보를 제대로 보존하고 생명 정보를 전달하게 하기 위해서는 유전자가 제 정보를 보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다루는 게 키라는 겁니다. 키. 유전자 정보가 왜 중요한가 하면은 우리 선생님 체세포를 하나 딱 떼어가지고 난자에 이식해서 세포 분열을 시키면 이 피부 세포 하나가 선생님과 똑같은 모습의 조직을 다 만들어버려요. 그럼 이 조직 하나에, 세포 하나에 그 유전자 정보가 선생님 몸 전체의 정보를 다 가져요. 근데 뇌는 해봐야 뇌 조직을 못 만들어요. 이 뇌세포는 깡통이라는 게 깡통. 근데 사람들은 뭐를 의지하고 살아요? 내 머리 똑똑한 걸 의지하고 살거든. 얘는 사기꾼이거든. 언제나 내 몸에 반대되는 행동으로 살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뇌의 나쁜 파동을 잘라버리고 몸이 말하는 음성, 최고의 지성, 나를 그대로 복제할 수 있는 유전자의 음성을 듣고 거기에 맞춘 삶을 살 수 있을까? 그게 진짜거든요. 그 정보가 진짜 정보고. 그래서 이제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와야 되는 시대인 거예요. 그래서 이 유전자 정보는 서로 전체가 네트워크에 대해서 교감을 하잖아요. 그죠? 예, 교감을 하기 때문에 그 유전자의 정보를 회복시키는 프로그램이 우리가 키를 통해서 이게 한다는 거예요. 파동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런 쪽에 우리가 뭐 요즘에 과학적인 용어가 나오기 전에는 이거 100년 전만 해도 이거 말하면 뭔 말인지 몰랐을 거예요. 그죠? 시대가 바뀌면서 도구도 바뀌어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게 세상이 워낙 빨리 바뀌다 보니까 우리의 사고력이 이 현 시대의 과학을 못 쫓아가요. 아날로그 시대에서 디지털 시대로 전환하기 이제 힘들어지는 그런 이제 시대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 건강도 말 그대로 정보 시대입니다. 정보가 생명입니다. 우리가 절제하고 바른 생활을 하면 몸의 프린터기는 정상으로 돌아가요. 근데 여기에 정보를 주는 유전자의 어떤 정보의 어떤 바이러스가 먹어버리면 곤란해진다는 거죠. 우리가 컴퓨터도 그렇잖아요. 바이러스 몇 번 먹고 나면 결국 뭐 합니까? 폐기처분 해버리잖아요. 아니면 초기화하든지. 그래서 제가 바라기는 사람들이 자신의 몸을 특별한 생명체로 좀 생각하지 말고 기계와 똑같다. 살아있는 기계다. 그렇게 생각하고 좀 현재 인간이 밝혀낸 새로운 과학적 지식들만 좀 잘 활용해도 우리가 새로운 측면에서 건강을 돌볼 수 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까지는 뭐 병을 회복하는데 뭐 무슨 음식이 뭐에 좋고 그렇잖아요. 뭐 산삼이 좋고 뭐 어디 가서 수술하면 뭐 명의가 있어서 잘 되고 이런 개념이 이제는 우리의 유전자 정보를 회복했더니 몸이라는 3D 프린트기가 건강하게 만들어줘서 병이 없어지더라. 이것이 과학적이라는 거예요. 제가 봐서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몸 안의 법칙이 두 개가 있다는 거야. 자연 법칙과, 그죠? 우리 몸에 정보를 주는 그 초자연 법칙. 이 두 사이를 잘 활용해야 되는데,
이 이전 시대에는 이런 쪽에 관심 뭐 잘 모르다 보니까 우리가 그냥 좋은 음식 먹고 바른 생활하면 건강합니다. 근데 사실 펼쳐놓고 보니까 그렇게 하는 사람도 건강에 만족한 사람이 없더라 이거예요. 과연 이것이 뭐 때문에 자꾸 망가지고 깨지고 환자들이 어디가 아프면 굉장히 열심히 합니다. 인생을 걸고 목숨을 걸고 음식을 가리고 일찍 자고 다 해요. 하는데 별로 도움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럼 사람들은 그래요. 아니 그거 좀 제대로 해야지 제대로 안 해 그래. 제가 봐서는 안 해요. 최선을 다하는데 안 돼. 그럼 뭐가 문제일까? 그건 정보의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이게 말이 달릴 때 눈을 가려가지고 앞만 보게 하잖아. 그죠? 그래서 우리가 보는 쪽만 보지 말고 좌우 옆도 보고 뒤도 돌아보고 전체를 보는 안목이 필요한 시대 같아요. 이 박사들이란 분들은 그렇잖아요. 한 분야만 얘기하는 거예요. 한 분야만. 우리가 어떻게 한 분야만 가지고 살 수 없는 세상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숲은 보지 않고 나무만 보던 그 관점에서 이제 숲과 나무 전체를 볼 수 있는 관점이 필요한 시대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과학적 근거들이 너무 많이 밝혀졌고 창조주가 있다면 과학이 하나님이다. 왜? 밝혀진 과학은 불변이니까. 자연 법칙이 불변 아닙니까? 우리가 이런 말을 해요. 가끔. 그것이 진리인지 알고자 하면 재현성의 법칙에 맞아야 된다. 어떤 것이 하나 밝혀졌는데 같은 걸 수없이 반복하고 수많은 사람이 똑같이 반복해봐도 역시 값이 동일하다면 그것은 진리인 거예요. 그래서 이 기라는 것은 너무 이게 무질서하고 혼란스럽고 보이지 않다 보니까 우리가 전파가 보이지 않듯이 그죠? 전기가 만져지지 않듯이 안 보이고 안 만져지는 거였어요. 다행히 제가 이제 프로그램을 장착함으로 인해 가지고 절대 음감처럼 이제 이 파동을 감지할 수 있게 되면서 이제 이 프로그램을 짜게 됐는데요. 그러면서 이제는 뭔가 기존의 방법으로 안 되던 것을 새롭게 할 수 있는 패러다임이 이제 도래하는 시대가 됐다. 이제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생명이라는 것은 연습이 없어요. 연습이 없어요. 그리고 성인이 둘 중에 하나가 암으로 죽어요. 한국의 자살도 1입니다. 과연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 이 몸의 어떤 균형과 조화, 그것을 맞추는 것은 음양의 조화라 그랬어요. 그죠? 상생상극이 아니고 상생상생으로 만들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사람의 몸 안에 자기의 짝을 만들어줄 때, 우리가 꼬리뼈가 있었는데 실제 꼬리 파동이 생긴다면은 그 사람이 균형이 맞는 사람이 되고 범사가 형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도 이것을 어떻게든지 좀 쉽게 이해시키려고 노력하지만은 이제 새로운 분야다 보니까 좀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지만은 이것은 이제 경험으로 확정할 수 있는 거니까. 그리고 이것이 이제 과학적 검증을 통해서 이제 밝혀지면은 이 문제가 이제 대중화되리라고 믿고 봅니다. 어쨌든 와주셔서 감사합니다.